안녕하세요. 이번에 옵티머스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먼저 HLB 상황을 정리를 하면요. HLB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미 가장 빠르게 대응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자마자 진양건 회장이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손실액 전액에 대해서 내가 사지를 털어가지고 손실을 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HLB 기업 자체에서는 손실이 되진 않겠지만은 이제 최대주주 지분율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봤는데 지금 진양고 회장 유튜브 방송은 뭐 몇 달 전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한 거고 다른 기업들은 뭐 숨기다가 이제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는 이제 그동안 행적들을 보면은 어떤 뭐 사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숨기지 않고 곧장 투명하게 바로 공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 당시에는 악재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을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기업들이 뭐 사건들이 터질 때 HLB는 이미 다 선반영을 받았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함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이제 숨기려다가 들키는 것보다 이제 굳이 말해야 됐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미리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들을 주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솔직한 기업이라는 그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옵티머스 펀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헨리 스미스도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옵티머스 관련은 아니고요. 고위험 자산에 2,644억을 투자했다는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번에 또 하한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2,800억 원대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연기가 될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시를 보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증권신고서가 이제 정정된 부분인데 이제 노란색 부분 보면요. 노란색은 한 번 정정되었다는 것이고 붉은색이 2번 이상 정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일단 보면요. 이번 이제 유상증자 일정의 지연, 연기로 연내 납입 그러면은 이제 2020년이죠. 연내에 만약 납입이 안 될 경우에는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이유를 살펴보면요. 관리 종목에 편입되는 이유가 이제 최근 3년 중에서 2개년도에서 자기 자본 대비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헨리 스미스의 재무상태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23기, 24기, 25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25기는 반기니까 6월 말까지 적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개년도가 되죠. 이 중에서 이제 비율이 50%가 초과를 하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는 건데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 총계를 보면요. 우리는 이제 단위는 필요가 없죠. 비율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단위는 원인데 앞자리만 보면 됩니다. 자본 총계에서 151, 199, 137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요거랑 뭐의 비율을 봐야 되느냐? 바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이 괄호는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2를 한번 해보면요. 여기 이제 3개년도에 이제 첫 번째 거를 보면은 자본 총계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요. 6이 되거든요. 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50% 미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이건 오케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를 보니까 여기 이제 법인세 비용 여기 곱하기 2를 해보면은 216이 되죠. 그러면 요 199로 넘어서죠. 그러면은 50% 초과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연도는 걸리네. 그래서 하나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를 보면은 자본총계 151이고요. 여기 곱하기 2를 해보면은 100이 됩니다. 그러면 넘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요거는 6월달까지입니다. 아직 12월달까지 다 토탈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단순 계산으로 요거 곱하기 2 2배 되면은 전년도 똑같이 10이 적히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2를 하면은 151을 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올해도 지금 50%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3개년도 중에서 이 2개년도가 지금 2019년, 2020년 모두가 50%를 초과하게 된다면은 자, 여기서 보듯이 관리 종목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중에서 2개년도가 50% 초과를 하게 되면은 그렇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한번 계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첫 번째는 이제 30이죠. 앞에가 해서 30을 여기 137로 나눠줘야 됩니다. 137로 나누면은 이게 21%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괜찮았죠. 이 두 번째가 문제였던 건데
되는데 두 번째도 다시 이제 계산해보면은 자 108을 얼마나 나눠주냐 199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54%가 나옵니다. 50% 초과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개년도는 다 나오면 그때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도 이제 비율을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54%로 이제 저번 연도는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상반기 저거 우린 계산 안 했지만은 33%가 나왔고, 만약에 이제 똑같이 그 손실이 그대로 찍히게 된다면은 5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다시 이제 증권신고서로 이제 넘어오면요,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연 내에 납입이 안 될 경우에는 저게 자본 총계가 증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 50%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된 건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기발행된 사모 전환사채에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해가지고 원리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회랑 3회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거든요. 2018년이랑 2020년 이제 올해 초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1,000억 원 그리고 800억 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 1,800억 원을 초탈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갚아야 되는 게 미상환 사채겠죠. 요거를 보면은 지금 이제 요건 총액이니까 금액입니다. 뒤에 거는 주식 수고. 그래서 금액을 보면은 290억 그리고 800억 원입니다. 합치면은 대략 이제 1,000억 원을 갚아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1,800억 원이니까 한 800억 정도가, 한 700억 정도가 이제 갚았고, 이제 한 1,000억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 자, 이거를 이제 원리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제 설상가상이 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갚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당사가 보유한 현금 등을 통해 상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금이 얼마 있나 이제 보면 재무상태표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 자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이 금액이 보니까 490억 원입니다. 단위가 이제 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500억 원이죠.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 아까 이제 1,100억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여기는 500억 원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원 정도가 모자르잖아요. 이대로라면 이제 현금으로는 전부 다 뭐 갚을 수가 없고, 뭐 다른 데서 현금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현금으로 일부 갚고 다른 것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갚겠죠. 그 다음에 이제 뉴스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 요거인데, 보유자산, 그러니까 파펀딩 관련 사모펀드 등 위험자산 부실화에 따른 자산 손실 위험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 써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자산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코리아에셋 스마트 플랫폼 전문 투자형 사무투자 신탁 제2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가 도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4일에 만기가 왔었는데, 요거 연장 요청이 있어가지고 동의를 해가지고 2020년 1월 16일에서 2020년 7월 16일로 6개월이 이제 연기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만기가 연장이 됐었고, 그런데 이제 또 만기가 다가올 때쯤 되니까 추가로 이제 만기 연장 요청이 와가지고 이거에 또 1년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16일로 만기 변경 추가가 되었고, 그러니까 요청을 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받아야 되는 돈이 있었는데 6개월 연장하고 그 다음에 또 1년 연장이 됐다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만기까지 투자금 전액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펀딩 관련해 가지고는 전액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만 평가 손실을 인식한 이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건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옵티머스 수익자 명단, 뭐 증시를 불똥 튀나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옵티머스 수익자 명단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일부 기업들은 투자 여부랑 규모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제 손실 여부, 규모가 지금 어떤지 모른다라는 점이고요. 이렇게 이제 다른 기업도 이제 숨기고 있을 때 HLB는 엄청 빠르게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솔직한 기업이다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내려가서 보면은 지금 이게 옵티머스 수익자 명단이 지금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유명 기업 오너 이름들도 이제 대거 포함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뉴스 기사 나왔을 때 HLB 이제 공지사항에서도 그거는 이제 찌라시죠. 그래서 진양공 회장의 이름이 이제 나왔었는데 아니라고. 그리고 HLB는 피해자이다. 그리고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들도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 뭐 여러 명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기업 오너 이름들이니까 이게 또 밝혀지게 되면은 이제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HLB에 발빠랐던 대응이랑 헬릭스미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